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갱신계약 비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임차인분들이 그대로 그 집에 사시는 거죠. 매물이 줄게 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 모두 갱신계약만 진행됐었던 특이한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역전세 이슈와는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점점 이 부동산 시장의 악재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동산원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간 주택가격 동향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자, 확실한 반등, 지방까지 14개월 만에 보합 전환.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시장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보합으로 이제 통계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매매가격의 지수의 변동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가격 지수를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서울 그리고 서울, 지방, 수도권 모두 지금 다 이제 상승 전환이 지방도 통계상으로 됐고요. 물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서울은 연이어서 계속 0.09% 변동폭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변동폭이 수도권도 확대가 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전세가격 지수의 변동률입니다. 전세. 지금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변동폭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그 상승의 폭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수도권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 상승률 변동폭의 어떤 매매가격 지수의 변동폭이 조금 더 커지긴 했지만 0.02%포인트 오히려 더 많은 변동폭을 보여준다. 여기는 0.02, 0.01, 0.02%포인트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또 중요한 또 그 통계가 하나 더 나왔는데요. 그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규 계약 비중이 줄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규 계약이 줄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 비중이 줄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신규 계약의 반대는 뭘까요? 예, 갱신 계약입니다. 갱신 계약 비중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 매물은 줄었는데 갱신 계약 비중이 늘고 신계약 비중은 감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좀 통계 내용을 보시면 파란색 서울과 그리고 경기, 수도권은 지금 신규 계약, 새로운 전세 계약이 점점점 비중이 감소 중입니다. 인천은 다만 지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신규 계약이 계속 그 감소세가 크지는 않은데요. 여기에도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어떤 연식에 따라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과 주황색 이 부분이 10년차 안쪽에 약간 신축 준신축 아파트들인데요. 1월에 비해서 지금 7월에 그 신규 계약 비중이 확연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축급 아파트에 대한 신규 계약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갱신 계약이 더 늘고 있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선호도가 지금 어디에 좀 있으니까 신축에 좀 더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은 임차인분들이 새로운 계약을 잘 안 체결하고 있는 집에서 계속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그게 무엇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갱신 계약이 늘었다는 것. 이거는 다시 말하면 임차인분들이 그대로 그 집에 사시는 거죠. 그 집에 산다. 라는 의미는 이 임차인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전세 매물로 시중에 유통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매물을 찾아보실 때 전세 매물이 임차인분들이 그래도 살수록 더 나올 수 있는 유통 매물 자체가 전세 매물이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즉 매물이 줄게 되는 효과를 갖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상황인지를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매물량이 얼만큼 지금 없는지를 그 지역별로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전세 갱신 계약 물건이 많은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수도권에 서울의 성북구부터 가봅니다. 기름 동부 센트레빌 연식은 좀 있지만 단지 규모가 꽤 크고요. 그리고 교통 여건이라 굉장히 우수하고 이 성북구 자체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런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요. 5월, 6월, 7월 오는 동안에 모두 갱신계약만 진행됐었던 특이한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고요. 8월 들어와서 단 한 건이 지금 신규 계약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자, 월곡 두산 위보 동북선의 어떤 호재를 갖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기 역시 지금 6월 달에도 한 건, 그리고 7월에도 한 건, 8월에 한 건 해서 갱신 계약에 비해서 신규 계약 체결 건수가 훨씬 적다라는 걸 5구 타입 기준입니다만 볼 수 있고요. 자, 장위안 레미안 장위 포레 카운티, 장위 유타운에 있는 아파트죠. 이제 한 3, 4년 차 들어간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요. 자, 지금 보면 갱신 계약이 대부분이고요. 신규 계약은 하나, 둘, 셋, 넷. 4건 7월에 4건만이 신규 계약으로 체결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지역으로 좀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성동구로 가봅니다. 성동구 중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인 행당동, 행당역 중심으로 해서 행당 대림과 행당 한진타운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대규모 단지인데요. 자, 두 개 단지를 보시면 7월 달에 신규 계약은 단 2건에 불과하죠. 나머지는 모두 갱신계약, 8월에도 갱신계약. 행당 한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 자체가 84 타입이 지금 별로 없는데 한 건만이 지금 신규 계약으로 체결됐고 모두 나머지는 갱신계약이었습니다. 갱신계약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성동구에서 한 아파트 더 본다면 옥수 리버젠, 아무래도 이제 성동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수동을 제외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신규 계약은요. 7월에 초에 한 건 딱, 나머지는 모두 갱신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리메 푸르지오를 볼까요? 마포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7월에 한 건, 그리고 2건, 그리고 8월 들어오면서 한 건, 단 3건만이 신규 계약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갱신 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지금 한참 시세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강동구 일대의 지금 아파트들 중에서 고래힐 학군의 매력이 있고 단지 규모가 꽤 큰 신축급 아파트죠. 여기도 보시면은요, 지금 물량이 굉장히 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신규 계약은 하나, 둘, 셋, 넷, 5건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갱신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서울의 아파트 지역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영등포로 가볼 텐데요. 양평한신입니다. 한강변이고 9호선 역세권인, 연식은 좀 있어도 입지는 괜찮은 아파트인데 여기도 보시면 7월 달에 들어서 신규 계약 하나, 둘, 그리고 8월에 한 건. 상대적으로 갱신 계약권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길 뉴타운의 대장주인 레미안 에스티움, 여기도 보시면은 이미 5월부터 갱신 계약이 있다가 지금 6월, 7월, 8월 들어와서는 신규 계약이 단 한 건도 5구 타입 기준으로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매물 나온 거 보시면 전세가 6억 3천에 있네요. 지금 6억 3천 대는 하나도 없었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물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는 경기권으로 가서 2개 단지만 보겠습니다. 자, 미사 강변 푸르지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미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매물이 굉장히 부족했었던 상황을 직접 그 미사에 있는 단지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6월 달부터 갱신 계약이 좀 많이 있었고요. 7월 달 들어와서 7월 19일 신규 계약이 딱 하나 체결된 이후로 모두 나머지는 갱신 청구권으로, 갱신 계약으로 진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용인으로 가보면은요, 용인 수지 풍덕천동에 있는 신정주공 1단지, 용인구청, 수지구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매물이 굉장히 없는, 단지 매물이 한 개도 없는,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는 그러한 단지가 몇 개나 되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상황이 신규 계약이 7월 달 들어와서 하나, 둘, 셋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갱신 계약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단지 외에도 많은 단지들이 갱신 계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 이러한 상황은 더 이제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심플하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분들은 전세를 선택할 때는 단 하나 핵심은 이겁니다. 주거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전세에 대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이 좀 많아졌었다가 지금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월세 매물 가격은 또 좀 오르고 대출 부담은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가 살던 집에서 전세가 더 저렴하다면 많이 저렴하다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볼 수 있을 텐데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단지를 좀 가서 다른 아파트에 좀 싼 전세를 알아보니까 차이가 예전엔 좀 났던 것 같은데 지금 별로 안 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복비, 이사비 지불하고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들 테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2년 살고 플러스 2년 갱신 청구권까지 사용하신 임차인분들도 있죠. 4년을 살고 났더니 전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있었던 분들이시겠죠. 이분들은 지금 전세를 알아보니까 오히려 더 비싼 곳들도 있어요. 그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비용을 안 쓸수록 좋다 보니까 그래서 있는 분들이 있고 전세가 설령 조금 내가 더 싼 전세들이 있다 해도 임대인분이 어차피 조금 가격을 조율해 준다면 이사를 굳이 갈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갱신하면서 있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하락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역전세 이슈였거든요. 가격이 역전세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 역전세 이슈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확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 고점, 전세 가격의 전 고점 대비해선 지금 확연히 전세 가격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거죠. 금리는 점점 부담이 내려가고 있고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오히려 전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늘고 있어요.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수요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역전세 문제 때문에 임대인분들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지금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출을 활용하고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전세 살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 매물이 오히려 임대인들이 내시는 경우가 있으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매물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지죠. 물량 부족해지니까 어째요? 전세 가격이 다시 회복해. 전세가 회복하다 보니까 전세가 상승에 따라서 내가 굳이 지금 이사를 갈 이유가 없구나. 전세가 올라가니까 내가 가봤자 별로 득이 아니야. 갱신계약. 다시 한번 그 집을 재계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통 물량의 감소로 연결됩니다.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전세 매물은 줄고 이렇게 되면서 수요는 늘고 전세 매물은 줄고 수요는 늘고 전세 매물은 줄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전세 가격의 빠른 회복세가 지금 기대되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 지금은 비수기인데도 이렇게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8월 하반기 그리고 9월 넘어가면서 이사철을 맞으면서 더 전세를 옮겨가셔야 될 분들은 많고 그 다음에 전세 매물은 없고 그러면 이 전세의 어떤 가격은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역전세 이슈와는 빠이빠이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복해 준다면 물론 기존 전세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계속 전세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상당한 부담 수준에서는 많이 벗어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고요. 자, 올해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신축 입주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 전세 모두 가격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계속 물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전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은 그 리스크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를 만약에 신규로 맞추셔야 된다거나 지금 역전세 문제로 임대를 지금 재임대를 놓으셔야 되는 임대를 다시 세팅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내 주변 단지의 매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 평수 대비해서 지금 물건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제 내 물건과 평수가 큰데 연식이 있는 것이라든가 평수가 작은데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좀 많이 없다. 가격이 지금 저렴한 매물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서 임차인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전세를 좀 늦게 맞춰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은 확실하게 전세 매물이 급격한 감소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은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용하셔서 그 기간 동안을 조금 메웠다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전세 세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만약에 물량이 주변에 많고 또 계속 쌓이는 상황이다, 매물들이. 그렇다면 이럴 때는 시간을 괜히 할애하면서 시간을 버렸다가 전세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가격도 회복이 더딘 곳들은 전세 가격 회복도 더디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많지 않은 곳들은 전세의 어떤 유입이 또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빠르게 좀 더 우선 조금 더 앞서서 전세를 맞춰가시면서 빠르게 좀 해결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많은 리스크들은 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올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시장들의 어떤 변화들이 빠르게 올 수 있는 내년 시점까지를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좋은 정보로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